이렇게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한령으로 대표되는 중국 내 한류 규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물론 2022년 1월 아까 말씀드린 방송이 중단되었던 이 한국의 드라마가 방송을 재개하면서 이 한한령 철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이 한류의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반중 정서와 반대로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혐한 정서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양국 국민 간 이런 감정적인 갈등은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03년 동북공정 문제로 촉발되어 꾸준히 제기되던 문제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도 이 양국 국민 간에 이런 감정적인 갈등이 있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가 불거졌을 때도 양국 국민들은 정부 간 관계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온라인상에서 상호 비방의 수위를 높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이 지날수록 반중 그리고 혐한 정서가 더욱 격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하락하였다는 점, 그리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의해서 반중 정서와 혐한 정서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반중 정서와 혐한 정서는 최근 새롭게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지속되던 그런 현상입니다. 다만 이런 감정적인 갈등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더욱 선명해졌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양국 국민 간 갈등은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소위 이 MZ세대라 불리는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갈등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과, 두 번째, 문화적인 요소에 기인하는 반감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자, 먼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젊은 세대들은 특히 소셜미디어 등의 온라인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상호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에서의 갈등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것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022년 개최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쇼트트랙 경기의 판정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의 불똥이 나중엔 소셜미디어로 옮겨 붙었는데요. 한국의 황대헌 선수와 그리고 중국의 우다징 선수 인스타그램에 한국과 중국의 이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이 소위 댓글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특히 황대헌 선수 인스타그램의 게시글에는 한국과 중국의 젊은이들이 단 댓글이 무려 500만 개가 넘었는데요. 서로 댓글을 가지고 공방을 한 것이죠. 모두 서로 비방하고 욕하는 댓글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게시물은 이후에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다징 선수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도 수십만 개의 상호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며 양국 젊은 세대 간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젊은 세대 간 갈등과 관련하여 중국의 혐한 정서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 반중 정서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2021년 4월 8일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20대가 중국에 대해 느끼는 온도는 12.8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대가 중국에 대해 느끼는 온도는 20.1도로 조사되었는데요. 이 같은 온도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대상 국가가 일본과 북한으로 바뀌었을 때도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일본과 비교해도 굉장히 낮은 수치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북한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였습니다. 실제로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서는 20대와 30대의 온도가 각각 25.2도, 29도였고 일본에 대한 온도는 각각 26도와 22.4도였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젊은 세대의 반감이 매우 크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적인 요인에 의한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개막식에 등장했던 이 한복 차림의 여성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복장인 한복을 중국이 개최하는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이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의 전통 문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통 문화를 빼앗으려는 중국 정부의 행태로밖에 인식되지 않은 것이죠.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화적 요인에 의한 갈등은 2003년 동북공정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최근 김치나 한복, 심지어 역사적인 인물까지 이 갈등의 원인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갈등의 양상은 더욱 격화하고 있고 또 심지어 문화 전쟁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적 요인에 의한 갈등 역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갈등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양국 국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한국 외교부는 2022년 2월 중국 온라인 여론을 살피기로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적인 갈등들이 한류의 확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 이후 한한령이 지속되면서 이 한류의 소비는 크게 감소하였고 여기에 감정적인 골이 깊어짐에 따라 한류의 냉각기는 더욱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혐한 감정과는 별개로 한류 콘텐츠를 소비할 수는 있겠지만 사드 때와 마찬가지로 이 감정의 골이 깊어진 만큼 한국에 대한 보이콧은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한류 콘텐츠를 많이 이용할수록 중국인들의 혐한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인 한류 호감과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양국 국민 간 정서적 차원의 갈등은 서로의 문화에 대한 배척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서로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고 또 수용할 수만 있다면 반중 정서 혹은 혐한 정서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